내 몸뚱이에 내 건 하나도 없다. 또 알죠? 처음 들어요? 그래서 이 말이 뭔지? 내 몸이잖아, 형태. 나잖아. 그래서 나의 몸이라는 게 우리는 이거를 실체라고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정말 실체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볼까요? 이거 내 몸뚱아리가 만들어지는 것, 지금 그 몸뚱아리는 어디서 만들어졌을까요? 하면 이게 아빠와 엄마 사이에 아버지의 정자랑 엄마의 난자의 결합품이 본인의 수정 난에서부터 지금 만들어져요. 요렇게. 그럼 볼까요? 정자는 아버지 거, 난자는 엄마 거, 내 거는 애초에 없네? 하는 거고. 그래서 이 수정란이 전부 다 작은데 얘가 태반에 이렇게 엄마 태에 붙어서 그 다음 엄마의 영양분을 빨아먹죠. 엄마의 처음에는 난자의 영양분을 빨아먹다가 그다음 엄마가 먹은 밥에서 나오는 탯줄을 통해서 엄마가 먹은 음식의 영양분을 빨아먹어서 태아가 큰단 말이야. 몸을 키운 건 뭐냐면 음식의 영양분이야. 이건 엄마가 먹은 음식의 영양분인데 소, 돼지, 밥을 먹었단 말이야. 엄마 거가 아니네, 이거. 엄마 거 아닌 걸 먹어서 엄마가 이 음식으로 엄마 몸도 만들고 애 몸도 만들었네? 그러니까 애초에 정자 난자도 내게 아닌데 몸뚱아리를 키운 것도 내가 아닌 소, 돼지들이네? 그래서 태어나면 이제는 탯줄로 먹다가 이제 입으로 음식을 먹는 거예요. 엄마 젖 빨아 먹는데 엄마 젖도 역시 엄마가 먹은 소, 돼지, 밥으로 만든 영양분들을 빨아 먹다가 이제 실제로 내 입으로 음식을 먹는데 그렇게 음식을 먹고 20몇 년을 30년을 먹고 그 몸뚱아리를 만든 거예요. 그 몸뚱아리 만든 게 누구냐고? 밥이랑 소랑 돼지랑 김치랑 얘들의 영양분들을 가지고 이 몸뚱아리를 만든 거야. 그럼 이 몸뚱아리에 애초에 내게 정말 하나도 없는 거야. 애초에 내 것이라고 소유를 주장할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해돼요, 이 말이? 그러면 그거 내 몸뚱아리는 뭐지? 이거는 우리가 먹은 음식이랑 숨을 쉰 공기의 결합품인 거예요. 음식은 땅, 공기는 하늘. 그래서 천지의 기가 합혀진 것, 천지 합기가 사람이다. 그게 니다. 그래서 니는 애초에 천지의 기의 조합품이지 그 이상 그 이하의 어떤 의미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려면 이렇게 만들어진 몸뚱아리가 숨쉬고 밥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나는 조합품에 불과한 거예요. 조합의 결과물들. 그러니까 유전적인 걸 여기 집어넣으면 인간이라는 나의 할아버지가 역시 그 할아버지 때 살던 토끼, 소, 돼지를 잡아먹고를 끝까지 올라가서 보면 인간이란 유전적인 경향성을 만들어서 이런 유전적인 형태를 만들어 놓는 것 뿐이에요. 근데 그 형태적인 것도 생존을 위해서 소돼지들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잡아먹기 편하게 기어다니는 게 편했으면 기어다니는 인간이 됐을 거고 날아다니는 게 편했으면 날아다니는 인간이 됐는데 인간은 요렇게 해서 먹고 살기 편하게 돼서 요렇게 태어난 것 뿐이에요. 요런 모양을 갖춘 것 뿐이에요. 이것도. 이게 이제 적응이 된, 육기에 적응을 한, 음식과 공기를 먹기 위해서 적응이 된 하나의 진화론적인 결과고, 이게 인간만 완전태다라고 볼 수 없는 이유가 우리 초롱이도 이 결과로 만들어진 강아지고, 그래서 인간이 뭐 이렇게 진화론적으로 되게 우위에 있다고 볼 만한 건 아무것도 없고, 초롱이도 여기서 이야기하는 땅의 오행과 하늘의 육기의 기운의 조합, 그 오행과 육기의 조합도 초롱인 건 마찬가지고, 사람인 나도 오행과 육기의 조합인 건 마찬가지고, 그건 소도 마찬가지고, 돼지도 마찬가지고, 모든 하물며 우리가 먹는 배추도 오행과 육기의 조합인 거예요. 다 오행과 육기라는 본성으로 하나의 특성, 하나의 기가, 그것도 그 배추, 소, 돼지, 사람, 이 모든 것이 빛에서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에 애초에 무국 아무것도 없는 데서 빛이 딱 생기면서 그때부터 이 어둠 속에서 엄청난 고에너지의 열과 빛이 나오면서 미립자가 형성이 되고 식으면서
고온과 아주 찬 것이 만나면서 수축이 일어나면서 밀입자가 생기고 그것들이 뭉쳐서 전자가 만들어지고 그들끼리 또 달라붙어서 양성자, 중성자가 만들어지고 원자가 만들어지고 그것들이 만들어 수소를 만들고 산소를 만들고 그래서 형태들이 만들어지고 그 조합품들이 그래서 우주가 만들어지고 그 조합품 중에 태양이 만들어지고 지구가 우주 먼지들이 뭉쳐서 만들어지고 그 지구에서 태양빛과 물이 믹싱이 되면서 생명체가 태어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을 거슬러 가지만 결국 인간은 빛의 새끼인 거예요. 그거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빛의 새끼인 거예요. 빛에서 안 만들어진 게 단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같기 때문에 그 빛이라는 것의 속성이란 게 음양, 오행, 육기 속성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원칙이 음양, 오행, 육기로만 되어 있는 거예요. 한의학은 그걸 간파를 했고 인간을 이렇게 보면 인간이 병드는 이유도 뻔하다는 거예요. 음양, 오행, 육기의 변조다 하는 거예요. 각각의 태생적으로 부여받은 균형값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의 오행이 요만큼 있어야 되고 육기는 요만큼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간신비, 배신이 요렇게 생겨 먹어야 돼. 강아지는 또 강아지가 받은 오행과 육기의 퍼센테이지에 따라서 저런 모양의 저런 장부 구조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병이 들었다는 건 그 평균값에서 어떤 값이 항진이 일어나거나 부족해졌다는 의미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 그 형태적인 변화를 유발하는 건 형태는 저절로 절대로 어떤 것도 선택할 수 없고 움직일 수도 없고 변화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 모든 게 기가 개입돼 형태가 바뀐다는 거예요. 기가 개입되지 않은 어떤 것도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체일수록 이 현상은 더 극명하게 일어나고 무생물은 이게 변화가 좀 느리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돌을 변화시키려면 무진장 힘들잖아요. 근데 돌도 용암 속에 던져 넣으면 녹는다는 거예요. 고열을 주면 돌도 바뀐다, 형태가. 사람은, 나무는 여름이면 무성하게 나무는 무성한 나무가 되고 겨울이면 단지 덥다는 게 춥기만 했는데 나무가 샥 잎이 다 떨어져서 앙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기 변화 중에 한율값만 바꿔버려도 형태는 확 다 바뀌어버리네? 그러니까 형태를 변화시키는 건 기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저기 도너츠가 저렇게 되려면 저기에 열을 가해서 튀기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을 가해지면 바뀌어지는 거예요, 밀가루에. 물을 집어넣고 열을 가하고 뭐 얼리고 뭔 짓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부 다 형태의 변화를 만들려면 기의 개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육기의 개입인 거예요. 그럼 사람 몸에 형태적인 위암이 생겼네, 위궤양이 생겼네, 또는 암이 생겼네, 피부에 발진이 생겼네, 농이 생겼네. 이것도 형태에 생긴 변화란 말이에요. 이 변화를 유발한 게 뭘까? 육기인 거예요. 열이 너무 많이 가해졌다든지, 아니면 습이 너무 많이 가해졌다든지, 그 기운 자체가 약해졌다든지, 어떤 육기가 항진됐다든지, 그 덕분에 아까 사우나에 들어가 있으면 숨 답답하고 얼굴 뻘개지고 호흡 안 되고 기침도 나고 머리도 깨질 듯이 아프고 하는 그 모든 증상을 유발하는 게 육기 항진만 딱 좋은데, 열의 항진만 좋은데 사람 몸이 그딴 식으로 바뀌어버리네. 그래서 형태는 저절로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육기에 의했으면 형태가 바뀐다. 이 말은 모든 증상은 기가 개입되지 않으면 절대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치료의 포커스가 뭐냐? 형태를 바꾸는 게 아니고 형태의 변화를 준 기를 바꾸는 게 한의학적인 치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기를 치료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으로 기를 치료하고 있는 육기, 경락을 치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위가 굳었는데, 위조직이 굳었는데, 위조직이 열이 쌓였는데, 그래서 구토가 나고 속쓰림이 나고 속이 막 쥐어 짜듯이 아픈데 침을 놔주면 그 증상이 바로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 위장의 경직과 궤양을 만든 게 열이라면, 조열이라면, 이 사람이 못 먹었는데 그래서 위장 자체에 조기가 가득해서 습기가 빠져 들어가면서 뻣뻣해졌는데 열이 개입됐네. 그럼 마른 사람이 열이 개입됐으니까 위의 운동 자체가 근육이 굳어지면서 염증화됐네. 그러니까 뒤틀리면서 아프고 속도 쓰리고 막 궤양도 생기고 하는 건데, 거기에 육기가 조열이니까 조는 촉촉하게, 열은 시원하게, 뭔가 시원하고 촉촉한 걸 위장에 넣어버리면 바뀌겠네, 반대로. 시원하고 촉촉한 게 뭐지? 시원한 거, 찬 거, 촉촉한 거, 습한 거에 경락을 찾으면 돼요. 시원한 거는, 제일 시원한 건 방광경, 제일 습한 건 비경,
네? 이런 식으로. 이걸 결합을 시켜서 줘버리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위장 쪽으로 이 경락의 문제의 육기를 강하게 조절을 해주면 되는 거다. 근데 만약에 이게 위를 타켓으로 주고 싶다. 그러면 위 자체는 양명경이기 때문에 양명경 자체를 보강하면 수분 치료가 되는데 조는 증폭이 되잖아요. 그래서 양명경에 이게 조열이기 때문에 양명경을 증폭하면 조가 증폭돼서 병이 더 심해지겠네? 그러면 양명경의 위경이니까 이걸 사해버려야 되네? 위성격을 줘야 된다는 거야. 위에 조기를 까버리면 조의 기운은 없어졌네? 근데 그게 위를 그러면 차게는 어떻게 하지? 위를 차게 하려면 위에 또 열을 까버려야 돼. 위에 열이 있으니까 해계열을 사해버리면 된다고. 위성격을 놓고 해계열을 사해버리면 되네? 그래 놓고 그러면 더 촉촉하게 비경의 태백을 보강하면 습을 가중시켜주네? 그게 놓고 통곡을 한 방 딱 찔러 놓으면 수열을. 그럼 침 자리가 위경 쪽에 있는 조열이라는 현상을 침 요 몇 방으로 그걸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럼 바로 없어지는 거예요, 증상이. 침은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기가 모든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다라는 원칙만 이해하고 있으면 되는 거고, 그 육기가 모든 변화를 주도한다는 것, 그것이 내 몸에 그대로 구현된다는 것, 그게 내 몸뚱아리가 애초에 나의 것이 아닌 육기와 오행의 조합인 것 뿐이다. 그 이상 그 이하에도 아무것도 아닌 게 사람 몸뚱아리였다. 이 오행과 육기가 실체가 되는 거고, 이 몸뚱아리는 허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오행과 육기는 얘를 환원시키면 음양이 되는 거고, 얘를 더 본질로 환원시키면 기가 되기 때문에 인간의 몸뚱아리는 기다 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런 유명한 문장, 사람의 몸뚱아리는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다. 인신허무. 단지 있다면 놀유자에 기운기자. 유기, 노는 기운만 있는 거다. 유행지화 할 때 그 논. 그러니까 요게 기의 장난이라고 나는 해석을 하는데, 사람 몸뚱아리는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는 거야. 있다면 기의 장난만 있는 거다. 우리가 보이는 이 형태라는 것도 결국 기의 장난에서 이렇게 말하고 밥 먹고 웃고 놀고 있는 거야. 내 몸의 기의 장난이라는 거. 화를 내는 것도, 정신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도, 얼굴이 시뻘개지는 것도, 손발이 차가워지는 것도 전부 다 기의 장난이야. 바깥이 한기가 드니까 내가 손발이 차잖아. 저 외부에 춥다는 기운 자체가 내 몸뚱아리에 바로 이런 장난질을 쳐놔서 내가 수족 냉증이라는 이 증상에 노출돼 있다는 거야. 그게 장난이야. 네? 누가 옆에서 싫은 소리 하면 화가 확 난단 말이야. 싫은 소리가 파동으로 내 귀를 때렸는데 그게 내 몸에서 공명을 못하고 오히려 내 몸을 자극시켜서 흥분을 빡 시켰네. 분노가 나니까 간에서 치밀어 오르는 기운을 만들어 놨네. 소양 담경을 어떤 놈이 증폭을 시켜버렸네. 그래서 화가 확 나고 욕을 하는 거예요. 단지 뭐 약을 먹인 것도 아니고 옆에서 이렇게 싫은 소리만 해도 화내잖아. 그것도 기의 장난이잖아. 이 한의학적인 이런 사람 몸뚱아리가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걸 이해하려면 그 가장 본질적인 생각에 네 몸뚱아리가 네게 없다는 것부터 이해하라는 거야. 자꾸 내가 뭔가 고유한 실체라고 생각하면 네? 내 안의 것은 내가 무언가 서양의학적인 개념으로 요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의 문제 중에 우리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건 단 하나도 없다. 당장 콧구멍만 막고 있으면 10분 안에 다 죽을 거잖아요. 뭘 해결하게. 콧구멍을 막아도 바로 죽는데. 입을 딱 막아서 밥 못 먹게 하면 일주일 있으면 다 죽는 거고. 근데 뭐 이 안에 뭐 내 거가 뭐 돌아갈 것 같아요? 안 돌아가. 매일매일 음식과 공기의 공급이 있지 않으면 이 장부 중에 어떤 것도 살아남지 못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몸뚱아리야. 그 몸뚱아리가 다 다르게 생긴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 오행과 육기가 다 똑같아서, 그래서 그 기의 변화만 정확히 찾으면 의사에 먹는 건 별로 어렵지 않다요. 우리가 뭐 유전적으로 강아지를 사람을 만드는 그런 육기 변화를 주는 뭐 이런 거 하는 거 아니니까. 우리는
어떤 몸에서 일어나는 병증을 조절하는 정도의 수준의 것이면 충분한데 그건 너무 쉽다는 거예요. 이게 한의학적인 원리를 이해하고 나면 병치료하는 건 너무 쉬워진다는 거예요. 왜? 병을 일으킨 놈 이것밖에 없으니까. 이거 말고 병 일으킨 놈이 다 난 놈도 없는 거예요. 있기 때문에 오행 형태가 자꾸 변화하니까. 그래서 모든 궁극의 병을 진단하는 값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사람 몸뚱아리란 말이에요. 오행이라는 게 모든 형태, 색을 가지는 모든 것은 형태란 말이에요. 이 형태의 특성은 오행 속에서 드러나는데 오행 안에 여기에 오장육부가 있고 여기에 오체에서 여기에 근골 기흉맥이 달라붙고 뭐 머리카락 털 이렇게 다 달라붙는 거예요. 여기 형태 속에. 이 형태 속의 형태를 만든 원리 자체도 오행과 육기뿐이라서 그러니까 어떤 오행에 그러니까 만약에 심이면 심장이 화의 기운, 화의 오행이 심장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이 심장에 육기가 열이 들어갔네? 그래서 심열이네? 그럼 미친 듯이 심장이 뛰고 얼굴이 빨개지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잠 안 오고 심통이 생기고 이런 거잖아요. 병증은 그렇게 일어나요. 그럼 치료는 심장에 열 들어간 게 다잖아 사실은. 그것 때문에 별별 증상이 다 일어났잖아요. 치료는 심장에 한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치료가 끝. 그럼 심장 쪽으로 들어가는 것 중에 이제 약이든 침이든 약이나 침이나 심장 쪽으로 열만 끄면 되는 거야. 됐죠? 심장으로 들어가려면 약을 찾으려면 빨간색 중에 찻놈을 찾으면 되는 거야. 빨간색 중이 나면서 찻놈, 제일 뭐 대표적인 게 여기 황현 이런 것들이 약간 붉고죽죽 하면서 차고 여기에 치자 이런 애도 빨갛고 차죠? 여기에 뭐 아예 단삼 이런 건 아예 빨갛고 차요. 그쵸? 얘 주면 되는 거야, 얘 주면. 이런 애들 그냥 봐서 강약에 따라서 참고 주면 되는 거야. 하다못해 수박이라도 주면 낫는 거야. 알겠어요? 얼마나 쉬워요? 빨간데 시원하잖아. 그럼 우리가 찾는 그거잖아. 빨간데 시원하면 되니까 수박을 줘도 낫는 거야, 이거. 약을 꼭 이런 약 없는데 어떡하지? 그냥 수박 줘도 낫는 거야. 이게 우리의 치료법인 거야. 이거 경락으로 기원하려면 심장에 있는 화를 사하면 되잖아. 빼면 되잖아요. 육기가 항진됐으니까 사해버릴 때는. 심장에 심경에 화열이면 소부잖아. 그 소부를 사해버리면 되네. 그럼 일단 심열이 바로 빠지네. 그래 놓고 여기에 수를 지면 수극화하니까 신이 수를 제약을 하는 능력이 있으니까 신의 수혈을 보강하면 되잖아요. 얘가 제일 강해요. 신의 수혈이 뭐예요? 음곡인가? 음곡을 보강하고 소부를 까면 되잖아. 그럼 침법으로 심장의 열이 빠진다는 거야. 이렇게 치료하는 거야, 이렇게. 약도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가지려면 머릿속을 완전히 엄양행 육기로 채워버려야 돼. 이게 서양의 해부학적인 것, 조직학적인 것, 또는 세포학적인 것, 또는 생화학적인 것, 이걸 싸그리 지워도 된다는 거예요. 왜? 어차피 걔들 해부학, 조직학, 생화학, 그게 유전학, 뭐 발생학까지 다 있지만 걔들 병은 대증치료니까. 왜 그거 열심히 해서 대증치료 할 거고 왜 하고 있냐는 거예요. 대증치료 하려고 이제 생화학을 쓴 것뿐이에요, 걔들이. 왜냐하면 인체에서 벌어지는 화학적인 변화를 통제를 해야 되는데 걔들이 익혀놓은 생화학은 대개는 생리적인 부분의 생화학적인 기전을 연구를 많이 해놓은 거죠. 생리적인 부분. 신경전달을 하려면 여기에 신경전달 물질이 여기 나와서 뭐 아세틸콜린이 분비되고 수용체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예요. 그럼 신경이 안 실려면 이 수용체 없애버리면 되네?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내가 지금 가장 많이 이제 문제가 된 게 호르몬 치료인데 호르몬이라는 게 인체 극소량이 분비되는 거예요. 얘는 항상 기량이라는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스스로 과잉됐다가 스스로 통제하고 억제하는 이 기량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갑상선 기능 저하가 일어났네? 갑상선 기능 저하가 돼서
갑상선 호르몬이 떨어졌네. 그럼 갑상선 호르몬을 주네? 이걸 되게 어떻게 보면, 야, 1 더하기 이런 2니까 이쪽이 약하니까 이거 하나 넣어주면 치료된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갑상선 기능 저하는 왜 생겼지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그 문제에 따라서 갑상선 기능 저하에서 갑상선 호르몬의 변화가 생긴 건데, 그래서 인체 정상이 생긴 건데, 얘는 왜 멀쩡하던 갑상선이 기능이 저하돼서 안 나오지? 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거는 병리의 상황이 이해가 돼야 되는데, 문제 병리를 유발한 게 다 뭐라고요? 육기. 근데 이게 형태가 없어. 안 보여. 네? 안 보여서 얘들이 갑상선을 백날 검사를 하고 인체 모든 검사를 다 때려 넣어도 육기가 없네? 왜? 자극을 주고 없어졌으니까. 갑상선 기능 저하를 이루려면 찬 데서 찬 거 먹고 찬 데서 살고 운동 안 하고 우울하고 슬프고 그렇게 살면 갑상선 기능이 확 떨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왜 갑상선 호르몬이 하는 일이 외부가 냉기가 돌았을 때 그거 방어하려고 나오는 게 갑상선 호르몬이거든요. 고등학교 생물 시간에 가르쳐 준다고. 갑상선 호르몬이 언제 분비되지? 한기에 노출될 때라고 얘기해요. 추위에 노출되면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나오고, 그래서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갑상선 보고 호르몬 나오게 하는 거다. 왜? 나오면 당대사든 심장박동이든 열대사가 많아져서 뭐 하는데? 열 만들라고. 왜? 추워서 한기에 노출됐으니까. 이게 갑상선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봐요. 갑상선이 이게 안 되네? 왜? 여기에 외부에 한기가 돌았는데 이 한기를 방어할 수 있는 열을 줘야 되는 상황이 인체에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방어하려면 이게 전체적으로 양기 값이 증폭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이걸 평소에 다 까무샀네? 그래서 내가 찬 거 먹고 추운 데 있고 운동 안 하고 슬프고 우울하고 밥 안 먹고 해서 양기를 다 까물어 놓으면 외부의 한기에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져서 한기가 돌아도 자극 호르몬이 분비가 안 돼서 기능이 저하되고 오한, 춥고 손발 차고 기능 저하가 일어나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호르몬 준다고 해결이 되나? 양기를 증폭시켜야 돼. 육기에 열이 빠졌으니까. 이게 우리 치료고, 서양의학은 병리 현상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했는데 원인이 없는 거야. 못 찾는 거야. 왜? 병을 유발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들어가면 전부 육기거든. 감기로 머리가 아파요. 근데 머리 사진 찍어보면 원인이 나오나? 감기로 두통인데? MRI, CT, 엑스레이, 혈액 검사 아무리 해도 원인이 여기 없는 거야. 머리는 깨질 듯이 아픈데. 왜? 찬바람 맞아서 그런 거니까. 찬바람 맞아서 여기 조직에 양기가 뺏기면서, 예? 양기가 없어지니까 여기 찾아서 근육이, 피부가 수축을 하고, 근육이 수축이 되고, 혈관이 수축이 되고, 쪼그라들어서 기운이 막혀서 그래서 긴장이 되면서 두통이 생기는 거니까. 근데 조직 변화가 긴장성 두통이라는 게 일어나는데 그 이유가 차서 그런 거야. 차서 그런 걸 무슨 검사로 지금 알아낼 거야? CT, MRI, 엑스레이, 혈액 검사 아무리 해도 여기가 차서 머리 아프다는 걸 절대로 발견을 못 하는 거야. 그 원인이 없는 거야. 두통인데 원인이 없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걔들이. 그러면, 이게 긴장성 차서만 그렇다고 이야기해 놓으면 아니. 애인이 도망가서 상심이 너무 커서 잠을 못 자고 몸이 어지럽고 머리가 어지럽고 그러면서 머리가 이렇게 쪼여들어듯이 망하면서 두통도 오는 거야. 그것도 머리 아프다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야. 그 두통은 한기로 오는 두통이랑 달라요. 근데 애인이 도망간 게 CT, MRI, 엑스레이, 혈액 검사에 어디 잡혀? 안 잡혀요. 정신과에서 그러니까 뭐 상담을 하잖아요. 상담이 무슨 치료인가요? 말로 하는 거잖아. 여기 기치료란 말이야, 이게. 손만 이렇게 장풍 날린다고 기치료가 말하는 요 상담 치료가 기치료란 말이야. 한의학적인 개념으로 보면. 상심이 되었으니까 지 마음이 상처를 받았으니까 그 상처를 위로해 주려고 의사가 상담을 하는 거잖아. 그러면 그 상담에서 마음이 좀 부러지면 두통이든 뭐 식욕 저하든 없어지는 거고, 죽어도 그놈을 못 잊으면 상사병으로 넘어가는 거고. 병이 그렇게 만들어지잖아. 이것도 그 놈이 헤어지자고 전화 한마디 휴대폰으로 들려왔던 음성 파동이 뇌를 때려갖고 내 몸에 양기 활동을 팍 없앤 칠정상에 노출된 거야.
여기 이걸 어떻게 찾아낼 건데? 못 찾아내. 검사로 세포 단위를 아무리 뒤져도 안 나와. 찾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냥 물어보면 될 일을. 애인이 도망가서 머리가 아프다 하는 거를 걔들은 이해를 못 하는 거고, 애인이 아파서 머리가 아프든, 찬바람 맞아서 머리가 아프든, 돌에 맞아서 머리가 아프든, 두통이니까, 두통을 감지하는 건 인체 신경이니까, 원인은 뭔지 모르겠는데 인체가 뭐 그런 멀쩡한 신경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지 할 일 열심히 잘하고 있는 신경을 아까 차단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안 아프네 하고 좋아하고 있는 게 서양의학. 그딴 의학이 21세기를 주도하고 있는 의학이 됐고, 인류는 거기에 이제 약물의 손상이 돼서 찌들어서 이제 다 망가지고 있는 약물 중독자가, 아까 내가 서양의학 비판하면서 얼마나 이게 개판인 의학이고 실제로 통계학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의학이 잘못돼서 죽어가고 있는가, 미국의 통계에서 그걸 이미 여실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저런 서양의학의 그 단점 이런 걸 다 가리는 거예요. 숨기고 있고. 누가 숨기냐고요? 거대 재벌, 제약회사가 무지막지한 돈을 WHO에 주고, 코로나 걸려서 봤잖아요. 백신 만드는데. 백신 만들어서 몇 조를 1년에 번단 말이야. 걔들이 그 백신이 효과 있다는 거, 임상 실험을 한다는 거, 누구 구워 삶을 것 같아요? 미국에 나오는 모든 그 의료 논문들이 대개 제약회사가 약을 만들기 위해서 임상 실험을 하는 것, 의사한테 그 자금을 줘서 그 프로젝트로 의사들이 어떤 질병의 생화학적인 문제, 어떤 기전의 화학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걸 의사들이 이렇게 실험 데이터를 만들어주면 제약회사 그 생화학적인 걸 갖고 제형을 지들이 만들어서 팔아먹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에요, 지금. 그게 지금의 서양의학을 유지하고 있는 동과 의학의 결탁. 근데 여기에 그 약이라고 만들어진 건 전부 독약. 왜 독약이냐면 인체 생화학적으로 인체 조직에 들어가서 그걸 강력하게 차단시키거나 마비시키거나 박살내거나 DNA 변형을 시켜버리거나 등등등이 약이어야 돼. 혈관을 수축시키거나 면역을 억제시키거나 백혈구의 활동을 억제하거나 인체의 모든 대사 과정을 꺾어버리거나 암세포를 죽이겠다고 해서 세포의 DNA 분열을 억제시켜버리거나 이런 약들이 전부 다 가. 그런 약을 만들고 그런 게 제약회사에서 팔아쳐먹고 재벌이 되는 거예요. 왜? 독점이니까. 그 독점된 자본을 가지고 세계보건기구를 흔들고 미국의 보건협회를 흔들고 보건복지부를 흔들고 그렇게 장악해서 지들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약물의 부작용, 약물의 피해 이런 것들이 공식적으로 언급되는 것 자체가 차단이 돼요. 예전에 개보린을 광고는 할 수 있지만 개보린의 부작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어떤 것도 공식적으로 뭘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그런 거 하면 죽이니까. 그러니까 이 거대 시스템, 잘못된 시스템을 깰 수 있는 권력이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학문적으로 유일하게 한의사가 이 서양의학에 대항해서 그딴 식으로 치료하면 안 된다 나 같은 놈이 자꾸 나와서 의사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의사들한테 고발을 몇 번 당했거든, 벌써. 예전에 아토피 할 때도 몇 번이나 고소고발? 이놈들이 나를 죽이겠다고. 내가 딴 거 없어요. 아토피 스테로이드 중독이라고 했거든. 중증의 아토피 환자가 만들어지는 기전은, 그러니까 중증이라는 전제를 앞에 줬단 말이야. 심각한 아토피 환자들이 만들어진 건 딱 두 개뿐이더라. 하나는 허약. 너무 허약한 거고, 하나는 중독이더라. 이 중독 뭐? 스테로이드에 중독돼 있더라. 이 스테로이드에 중독되면 뭐 어떤 일이 벌어진대? 모세혈관이 다 수축되고 그래. 스테로이드가 원래 하는 일이 뭔데? 모세혈관을 수축시키는 약이에요, 스테로이드가. 실제로 쓰여져 있어요. 모세혈관 수축한다고. 그러니까 모세혈관이 수축되면 뭔데? 피가 빠져나가거든. 혈관이 수축 말고 반대말 확장이잖아요. 확장은 혈액이 들어오는 거야. 모든 염증을 유발할 때는 혈액이 들어오도록 돼 있어요. 혈액이 들어와야지 여기에 발열 반응을 하고, 거기에 백혈구를 집어넣어주고 조직을 재생시켜주고 통증을 유발해서 그 부분에 대한 안전장치를 확보하는 거예요. 그게 염증 반응인데, 염증 반응의 핵심은 혈관의 확장이에요. 혈액이 유입돼서 염증이 시작되는데
문제는 스테로이드는 혈관을 강력하게 수축시켜 버리니까 혈액이 안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피부에 피 안 들어오게 하니까 피부가 안 빠르게 염증 반응이 안 일어나니까 안 가려운 거고 안 아픈 거예요. 붓지도 않아요. 왜? 피를 다 빼버렸으니까 피부에. 피부에 피 빼면 그럼 되게 좋은 거잖아. 아무 증상이 없으니까. 문제는 혈관이 망가져서 이 허약 상태가 있으면 이 혈관 회복이 안 돼서 여기에 조직이 각화가 되면서 그 조직이 심한 각화와 색소에 노출되면서 그 조직이 복원을 못 해버려요. 그래서 중증의 아토피 환자 피부들이 전부 다 코끼리 피부처럼 각화가 되고 시큼해지고 각질층이 엄청 두꺼워지는 이유는 허약한데 혈관을 망가뜨려 놨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20몇 년 전에 중증의 아토피 환자들 4명을 공개 진료를 하다가 알게 된 사실이 이거였었어요. 그래서 열 때문에 생기는 병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중증 환자 보니까 맥이 전부 다 허증이에요. 맥이 전부 맥이 빠른 거 한 놈도 없어. 다 맥이 느려. 근데 힘도 하나도 없네. 맥도 다 느려. 열증이라고 이야기할 만한 증상이 단 하나도 안 보이는 거야. 수종, 냉증부터 시가 창백, 오한 이런 것들만 쫙 깔리는 완전히 양어증인 애들만 다 오는 거예요. 중증인데 이게 뭐지? 피부가 뒤집어지려면 열이 무지 세야 되는데 학교에서도 피부병이 열병이라고 배웠는데 내가 실제 환자 보니까 열이라는 건 하나도 없고 다 허증인데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된 거예요. 이때 환자를 보면서. 그래서 그때 내 생각은 환자가 스승이어야 된다. 네? 의학의 스승은 환자에 대해 책일 수는 없다 해서. 그래서 이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자 해서 본 결과는 허약인데 그들의 피부가 국소적으로 박살이 나는 이유. 어떤 사람은 여기만 엉망이 되는 사람도 있고 국소적으로 어떤 부위가 딴 데 멀쩡한데 얼굴만 엉망이 된 사람도 있고 국소적으로 허약이라면 전체가 망가져야 되는데 국소적으로 증상이 박살난 이유가 뭐야 하고 과거력을 다 추적하니까 스테로이드라는 약이 매번 등장을 하고 그걸 죽으라고 열심히 바른 사람이 더 중증이 됐네? 라는 사실을 발견한 거야. 그래서 스테로이드라는 약을 죽으라고 판 거고 파보니까 이 약 계속 쓰면 그렇게 되네? 이상한 것도 하나도 없네?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서 논문 하나도 그때 봤어요. 그때 어떤 짧은 논문인데 아토피성 피부염을 유발하는 게 스테로이드다라는 물음표를 딱 찍어놓은 논문이 외국 논문이 하나 있는 거야. 걔도 이상해서 깨림직해서 스테로이드의 그 부작용 증상과 아토피 피부 증상이 일치한다는 내용의 논문이 있는 거야. 당연히 학교에서 무시받았겠죠, 걔는. 나는 무시받을 이유가 없는 사람이니까 나는 이 이야기를 당당하게 했어요. 이렇게 허약과 중독이 중증의 아토피를 만드는 주범이다. 그래서 허약을 보강해야 된다. 이게 보온해야 된다는 거야. 보법과 온법을 써야 된다는 거야. 따뜻하게 해야 되고 기혈을 보강해야 된다는 허약의 그것이 때문에 그 중독이 일어나는데 수축이 돼서 이게 정체 반응이 생기더라는 거야. 혈액이 피부에 안 들어가는 거야. 혈관 수축이 너무 오래돼서 힘까지 없으니까. 그래서 피부에 혈액 공급이 무지 차단돼서 영양 공급이 안 되니까 애들이 전부 각화가 돼버리네. 그럼 저기 피 넣어주면 되잖아. 근데 피가 대충 넣어서는 안 들어가니까 중독이 돼. 이게 땀날 정도로 피를 넣어야 된다 해서 한법을 쓰라고 해요. 그래서 3가지 치료법을 중증의 아토피 환자의 치료법으로 따뜻하게 해라. 그리고 허약을 보강해라. 그리고 기혈을 소통시켜라는 이 3가지 치료법이 중증 아토피 환자의 치료법이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거예요. 온보한법이에요. 치료 8강에서. 그래서 음식도 따뜻하게 먹으라고 했고 절대 차게 관리하지 말아야 했고 몸은 반드시 보강해서 허약한 상태를 그게 체질적인 허약, 뭐 양기가 허하든 음기가 허하든 다 보강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피부 쪽으로 이렇게 보강된 허약 상태를 가지고 피부에 강력한 소통력을 확보를 해라. 그래서 기혈이 서로 통하도록 해주라. 이게 이 피부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같다. 라고 치료법을 딱 만들어 놓고 한의학의 옹조문을 딱 보니까 이게 옹자가 막힐 옹자에 막힐 저자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안에 옹자가 막힐 옹자에 막힐 저자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긴 글자 봤죠? 이게 막을 저자거든. 이 안에도 글자도 약자를 썼는데 막을 옹자란 말이야, 저게. 근데 그게 병든 거예요.
뭐 옹저 보니까 요게 옹은 육부에 기가 막힌 거, 저는 오장에 기가 막힌 거. 이건 좀 가볍게 기가 막힌 거, 이건 가볍게 형태적인 혈까지 막혀 있네. 그 기혈의 정체네, 이 옹저가 보니까. 그러니까 만성화된 피부병을 한의학에서 어떻게 봤나 봤더니만, 한의학에서도 만성화된 피부병, 이렇게 금방 생겼다 금방 없어지는 병이 아닌 만성화된 옹과 저를 만드는 피부병은 기혈의 정체가 개입돼야 된다는 거. 우리가 급성으로 일어나는 열에 의한 피부증, 아까 사우나에 들어가서 뻘겋게 되는 그게 열에 의해서 개입되는 피부증인데 이게 급성으로 나타나요. 대개의 경우. 이게 급성으로 열이 개입됐을 때 나타나는 피부 발진은 대개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알러지 반응이 여기에 속하는 거야. 그래서 열에 의한 피부증은 대개는 알러지라서 빠르게 반응하고 빠르게 소실되어 버려. 알러지 반응 보통 4시간만 지나면 소실돼요, 이거. 알러지가. 우리 술 먹고 얼굴 빨간 것도 알러지 반응이에요, 그거. 4시간 지나면 내려가잖아. 그리고 얼굴 빨갛게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는데 자고 일어나면 그 빨간데 각질 생기나? 안 생겨요. 햇빛 받아서 화상을 입은, 아니, 햇빛을 심하게 자외선 받아서 화상 입어서 얼굴이 후끈후끈해. 그게 급성으로 생긴 열정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식히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에 식혀야 되는 환자들 같은 경우는 대개는 급성으로 오거나 최근에 자극에 의해서 생긴 것, 대개는 음식이나 외부의 외감에 의한 열의 자극, 이게 음식도 혼탁한 것, 술, 인스턴트 음식, 뭐 기름진 거, 튀긴 거, 치킨, 뭐 과자 이런 거 먹다가 먹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얼굴이 뻐개지면서 피부에 뾰루지가 막 생기면서 두드리기가 막 일어나고 이런 거야. 그때는 열을 화가 없애버리면 돼요. 왜? 만성화가 안 된 급성 증상이고. 또 맥을 봐서 실제로 맥이 유력하면 힘이 있으면 열 까면 되잖아. 근데 아까 중증의 고착화된 피부 질환 중에 열이 고착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본 바에 의하면. 그러니까 내 몸에 급성열이 장기적으로 계속 열정의 실증을 남기면서 피부 질환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계속 먹어서 피부 발진을 계속 만드는 놈이 있느냐 하는 거 없는 거야. 술 먹고 얼굴 빨갛고 열이 나면 일단 술을 자제하는 거야. 왜? 뒤집어지면 지도 싫으니까. 지도 아니까 술 먹어서. 그래서 이렇게 어떤 피부 증상이 고착이 돼서 되게 오래됐다는 거, 얘가 원인을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그 원인을 모르고 있는 상황이 허약해서 기혈이 소통이 안 돼서 그래서 피부에 어떤 회복력이 급격한 저하가 되면서 그 조직의 조그만 발진 하나를 해결을 못해서 병이 일어나는 거예요. 조그만 점 한 개를 못 없애는 첫 번째 병이 건선이거든요. 피부에 점 하나에 발진이 생기는데 이게 안 없어지는 거, 회복 없는 게 건선이라는 병을 만들어요. 얘는 회복력이 없으니까 여기에 피부가 이렇게 자꾸 상처가 커져. 이렇게 얘들 커지면서 인설이 각질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 건선 환자가 어때요? 각질이 생기지 여기에 짓물나고 습진처럼 막 짓무르고 이러지 않아요. 습이 개입이 안 되네. 습이 안 생기네. 이건 완전히 조증에 대한 문제인데 피부는 인설이니까 조가 생기는데 이게 상처 회복력이 없는 허약 상태인 거예요. 그 허약해서 조직이 건조해지는데 이유가 뭐지? 이 허약이 보통은 피부에는 아까 기와 혈이 들어가서 허약을 만들거든요. 이게 정체되면서 대개 피부의 질환들은 염증 반응을 유발하는 혈에 개입돼서 피부 질환이 생겨요. 그래서 혈이 들어가면서 혈관이 확장되면서 어떤 부위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액이 들어가면서 이 혈액의 확장에 의한 염증 때문에 발진이 잘 생겨요. 이게 피부병을 만드는 기본인데, 그래서 발진은 생겼는데 여기에 허약한 상태가 개입돼 버리면 이 발진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발진이 만성화되는 건데, 건선은 이 허약이 기가 허약한 거예요. 이게 건선이라는 병이 되게 독특한 성향을 가진 피부병이네. 양기가 허약해서 생겨요, 저거. 그러니까 서양 애들이 건선의 원인을 못 찾는 거예요. 각질세포가 뭐 과다하게 뭐 이렇게 분열을 해서 생긴다고? 웃기는 소리. 여기 각 세포를 이렇게 영양해서 살리고 싶은데 세포가 이게 기운이 없어서 여기에 세포 분열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질들이 계속 재생을 하고 싶은데 기의 공급이 원활하게 안 돼서 조직이 계속 엉뚱한 놈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혈액 공급이 안 돼서 생기면 아까 혈액의 저하로 일어나는 각질은 인설처럼 저렇게 안 되거든. 밑바닥이 어일처럼 시커매진단 말이에요. 피가 안 들어가서. 피의 농도가 별로 안 좋거나 혈액 공급이 안 돼서 어혈화되면서 또는 거기가 창백해지면서 그래서 피부가 회복력이 떨어지는데 이놈은 아니라는 거예요. 안에 보면 건선환부를 보면 인설 밑에 보면 이게 뻘개요. 혈액이 들어와 있어 여기에. 혈액이 있는데 그런데도 인설이 생기네. 이게 양기가 부족해서 허약해서 생긴 되게 독특한 피부병이에요. 그래서 통계를 찾아보면 적도지방의 건선 환자는 단 한 명도 없어요.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양기가 허약하지 않은 곳이니까. 적도지방에 건선 환자는 단 한 명도 없는데 문제는 우리가 여기 38도쯤 위도가 여기죠. 여기 우리의 건선 환자가 1%에서 5%까지 있다고 이야기해요. 요 위에 올라가면요, 핀란드라든지 더 북극 쪽에 덴마크, 네덜란드 인구의 10% 이상이 건선 환자예요. 추운 데로 올라갈수록 건선 환자 퍼센테이지가 계속 많아져요. 이유는 여기가 양기가 부족해서 생기는 병이니까. 피부의 양기의 허약, 위기의 허약이 이게. 위기 허약으로 생기는 피부 질환이 있네? 건선이 그렇네? 그래서 건선의 핵심적인 병인은 양어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건선 환자를 처음 이제 파악할 때 이들의 과거력, 중증의 건선 환자들의 과거력을 체크해봤어. 물론 맥이 약해요. 과거력을 뒤져보니까 되게 재밌는 공통점이 발견이 됐어. 이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양약을 많이 먹은 과거력이 나와요. 해열제, 특히 감기, 해열제, 소염제, 진통제를 되게 많이 먹은 거야. 애기들도 마찬가지고. 감기 같은 거 장기면 해열제, 소염제, 진통제, 특히 감기 같은 걸 많이 먹고, 어른들 같은 경우는 아프니까 진통제, 소염제 같은 거 되게 많이 오래 먹은 거예요. 그 과거력이 되게 길어요. 그러다 어느 날 건선이 생기네. 애기 환자가 10몇 살짜리가 있어서 얘도 설마 하고 물어본 거예요. 감기 잘 걸렸냐니까 감기 달고 살았대. 어떻게 치료해줘서 양약 달고 살았다고. 그러다 어느 날 건선이 또 걸린 거예요. 어린애가. 애기들한테 건선 환자가 잘 없다는 게 애기들이 양어증이 잘 안 걸리거든. 근데 굳이 양어증을 만들어주면 애들도 생기네. 애기들 중에 중증의 건선 환자가 잘 없어요. 어른들은 40대 넘어가면서 중증의 건선 환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 양기가 허약해질 때쯤 됐으니까 그때. 젊은 애들 중에 되게 중증의 건선 환자가 또 안 만들어요. 물론 이놈의 과거력이 양어증을 유발할 수 있는 자극에 오래 노출됐으면 젊은 애들도 생길 수 있는데 보통은 그냥 여기 피부에 뭐 동글동글한 거 한두 개 이렇게 점처럼 있는 애들이 20대, 10대 애들의 이야기고 이게 제대로 중증이 되려면 40대, 50대가 가면 이때 이제 중증이 일어나요. 이때. 건선 환자의 중증이 이때 많이 등장이 돼요. 왜? 양어증이라. 근데 아토피나 아까 이제 염증을 유발하는 건 이때는 잘 안 생겨요. 언제 생겨요? 10대, 20대 때 많이 생겨요. 왜? 이게 아까 열에 대한 초기 피부 반응이 열에 대한 염증 반응을 기반으로 초기 피부전에 생기니까 여기에 이제 시원하게 하고 찬약, 스테로이드를 때려 넣으면서 이게 허약 상태로 가면서 고착화된 아토피로 넘어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고착화된 아토피가 일어나는 환자는 단 한 명도 없어요. 처음에 애기들 처음 발진 언제 뭐 때문에 생겼어요? 우리가 뭐 자는데 여기 뭐 가끔 얼굴 빨갛고 여기 뭐 가끔 끓고 뭐 요만한 거 생겼는데 뭐 이거 안 없어지고 또 생기고 또 생겼는데 뭐 약 바르고 처음엔 약 한 번 바르고 없어져서 뭐 몇 년 동안 괜찮았는데 또 어느 날 또 뭐 생겨서 또 한 번 발라봤는데 이제는 안 없어지네? 그래서 계속 발랐네? 그러니까 더 안 없어지네? 가 과거력의 대부분이에요. 아토피 애들의 과거력. 그래서 초기 피부 질환을 유발하는 이유들이 많아요. 처음에 사람 멀쩡한 피부에 왜 발진 생기지 하는 이유를 제가 한 10가지 정도 뽑아놓은 게 있어요. 여기 병인론에 들어가는 음식의 탓이다. 기후변화를 잘못한 거다. 여기 운동 부족이다. 뭐 체질적인 성향이 안 맞은 거다. 뭐 아니 그런 이야기들을 한 10가지를 뽑아놨어요. 여기 약물 부작용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처음에 급성으로 피부 질환을 만드는 초기 반응인데 초기 반응은 자유롭게 육기를 조절하면 돼요. 동상도 있고 열도 있고 알러지도 있고 모기 물린 것도 있고 갈아서 타박상도 있고 별게 다 있기 때문에 그럼 그거 있는 그대로 그것만 치료하면 돼요. 생각보다 되게 빨리 나요. 초기 피부 질환의 자극 원인만 찾아서 그
변화를 딱 줘버리면 한 달 안에 깨끗하게 없어져요. 대부분은. 근데 이놈을 엉뚱한 짓을 피부과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든 피부가 빨가면 아토피고 아토피는 무조건 스테로이드인 거야. 거기에 혈관을 계속 수축시키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튼튼하게 잘 뛰어놓은 놈들은 다행히 비껴나가는 거야, 이거. 왜? 열심히 뛰어놀아서. 혈액을 지가 알아서 소통시켜서. 그래서 허약 상태를 유발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애들은 이 스테로이드의 중독을 벗어나는 거고, 이놈이 목욕도 안 해. 엄마가 애는 차게 키워야 돼 해서 야채만 먹이고, 과일만 먹이고, 어린애들은 차게 키울수록 건강해지는 거야 해서 빨가벗겨서 키우고, 예? 겨울에 히터도 안 틀어주고, 그렇게 키워요. 여름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주고. 그러니까 애들 얼굴이 노래지면서 피부가 막히기 시작하니까 슬슬 끓기 시작하는 거야. 아, 이렇게 해도 아토피가 안 되는구나. 피부과 가야 되는구나. 약 먹어야 되네. 그러니까 약 열심히 그 상태에서 먹어버리니까 완전히 이제 엉망이 되는 거야. 이게 아토피 애들이 중증화되는 과정이야. 하여간 그것도 육기 변화 중에 하나다.